13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대학은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조원기 단국대 입학사정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조원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단국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이 또 시청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단국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은 어떤 학생인가요? 예, 우리 대학은 도전하는 지성과 세계를 향한 창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하는 혁신적인 인재, 그리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헌신적 인재, 끝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단국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2019학년도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조원기 선생님께서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알려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선발 인원의 증가입니다. 올해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1,332명으로 전년 대비 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요강을 살펴보니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만 면접이 있던데 이 전형의 면접 평가 방식은 무엇이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접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러내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한해서 면접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 내용은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류의 진위 여부, 인성,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 방식은 입학사정관 2, 3인에 의한 평가가 되겠고요. 또 면접 시간은 저희가 7분 이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본인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질문 문항 등을 역량별로 좀 선정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서류 100% 종합평가입니다. 저희가 지원은 이제 삼수생까지 할 수 있고요. 면접 없이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 100% 종합평가를 통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올해 신설된 SW 인재 전형에 한해서만 저희가 면접을 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지만 의학 계열에 한해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DKU 인재, 또 창업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정말 다양한데요. 각 전형들을 평가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예, 먼저 이 학생부 종합의 이제 주력 전형이 이제 DK 인재 전형이 되겠는데요. 이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와 비교과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요. 지원자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창업 인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교 재학 기간 동안 참여한 활동이 향후 창업 가능한 역량과 잠재력을 키우는 활동이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인재의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및 이 정보 보안 분야에 관심과 활동이 있는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 SW 인재 전형 신설입니다. 앞선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설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평가는 1단계 서류 평가 100% 3배수로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네, 한명수 선생님,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대신 또 질문해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글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는 이 전공 적합성 그리고 비교과 활동의 전공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의 성적이 우수하고 또 선생님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 또 지원 학과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꾸준하게 준비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9학년도 단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그럼 단국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요,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단국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단국대 법학과 DKU 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IT 전문 변호사고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2.067 등급, 6월 모의고사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75 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법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제 진로가 IT 전문 변호사인데 단국대학교가 IT 특성화 대학이고 단국대학교 법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재이기 때문에 제 진로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큰 배움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국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아우, 우리 친구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말 잘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집중해서 듣고 계셨는데요. 자, 조홍희 선생님, 우리 학생이 법학과 DKU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해당 전형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단국대 법학과는 1947년에 설립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단국대학교 학과입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매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2018학년대 모집 인원이 22명이었고 올해는 저희가 3명을 증가해서 2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한 15대 1 정도 나오고 있고요. 서류 100%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참고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3등급 초중반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현재까지 준비 사항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최진규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 이렇게 등락이 좀 있죠. 그래서 2등급 대 이제를 유지하고 있고 평균은 2.2가 되겠습니다. 수학은 3등급에서 출발해서 2등급, 그다음에 이제 3등급으로 등락을 겪으며 이제 평균은 2.4등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계속해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2등급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상당히 이제 우수한 성적인데요. 평균 등급이 2등급입니다. 우리 학생 6월 달 모의평가 점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이 나왔고요. 수학 나형이 4등급, 그다음에 영어 4등급, 한국사 2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 세계지리 5등급. 그래서 국수탐 평균이 4.75등급입니다. 네, 상담 자료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교과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는 경우인데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드러난 정량적 수치인 내신 성적을 보면은 뭐 사실 2.067이면은 2등급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6월달 모평 성적을 보면은 4.75 평균 국수탐이요. 뭐 5등급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은 내신하고 그 모의고사 성적이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어떤 그 희망을 의미 있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수시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신 성적은 우수한데 비교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또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건 이제 뒤에 분석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평균 정도 이상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결과를 꼭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들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진로가 될 것 같은데요. 1학년 때는 우리 학생이 이제 교육자, 이제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었는데 2학년에 와서는 이제 법과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진로가 이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로 변화에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1학년 때는 교육자로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을 넘어갈 때 네, 경제 선생님이라는 이제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진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와중에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둔 흑구당 추천을 받은 외부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장 상인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상인분들이 법률 제도를 잘 몰라서 법적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대개 이제 진로가 바뀌면 우리 학생들이 충격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학생부에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IT 변호사를 이제 꿈꾸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 로스쿨 진학이 이제 우리 학생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로스쿨 대학은 25개 대학에서 1,990명 정도를 지금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로스쿨 대학은 각각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법무는 경희대 로스쿨, 국제 법무는 고려대 로스쿨, 조세법은 서울시립대 로스쿨 이런 식으로 이제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IT 변호사 분야는요. IT 분야의 특성화된 로스쿨은 바로 경북대 로스쿨입니다. 그래서 경북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요. 120명 선발 인원 중에서 40명을 법학과 출신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법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IT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북대 로스쿨 진학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팁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알아보죠. 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맑음이고요.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은 흐림입니다. 선생님,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6가지 분야로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수상은 흐림으로 제가 봤습니다. 수상 기록이 많아요. 한 30건 정도 이렇게 많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법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토론이라든지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그런 어떤 대회에서의 수상 기록이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크게 그렇게 이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 활동은 제가 이제 맑음으로 봤습니다. 학급 자치의 바른생활부 원으로서 상당히 능동적인 활동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역할을 맡지는 않았지만은 학급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을 때 이렇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제가 이제 맑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서 이 법적으로 이제 진로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YGA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 유스 글로벌 액션의 준말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기장이라든지 부기장을 하면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밀도 있게 탐구하고 또 거기에 탐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대안까지 모색했던 점 이런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여기는 맑음입니다. 시간도 이제 1학년 45시간, 2학년 58시간으로 시간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노력을 했지만은 특히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지역의 야간 보육센터라든지 여기서 도우미 활동을 했던 부분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의미 있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진로는 맑음으로 봤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속한 학교가 경기도 쪽에 있는 학교 같은데 꿈의 학교라는 이 그 진로 개척 학교 요 프로그램에 98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흐림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많이 돼 있어요. 33권의 책을 읽었지만은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과목별 독서가 없고 공통 독서만 이렇게 있다라는 점에서 독서의 어떤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요. 또 2학년 때도 이 과목 독서에서 고전하고 문학 쪽으로만 이제 독서가 편중돼 있던 부분, 요건 좀 아쉽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학생부 기록이 8월 31일까지니까요. 독서 분야는 좀 더 사회교육과 쪽으로 폭넓게 조금 더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원기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자료를 살펴보셨을 텐데요. 강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다양한 강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학생이 이제 진로에 대한 탐색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의 꿈이 이제 IT 분야의 변호사인데요. 저희 법학과의 인재생과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학의 법학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학생이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이제 학생의 역량별로 장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학업 역량 측면에서는 이제 지정 교과라든지 이 전공 관련 교과의 성적 추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내대에 참가하는 모습 등 이 수업 활동, 탐구 의지하고 직접 관심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는 이 동아리, 이 사회 문제에서 뭔가를 막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수업 활동, 독서를 통해서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성실한 친구인데 특히 또 학원 멘토라든지 지속적인 개인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 교내 활동, 뭐 바른생활 보온도 했고요. 체육부장, 또 토론회 참여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친구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뭐 아쉬운 점도 좀 나타났었는데요. 네. 일단 주요 교과는 2등급 초반대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강점인데 다만 사회 교과에서 좀 전공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이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과 성적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영어 교과도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학과 관련 이 수상이라든지 이 독서 활동은 앞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완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학생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국대학교가 원하는 자기소개서는 일단은 학생부에 기반한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우리 학생이 이제 지적 호기심 해결 사례를 이 교과 수업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독서 활동을 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2번 문항에서는 수상에서 좀 유의미한 수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3번 문항에서는 이 개인 봉사활동 사례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 학생의 역량을 좀 더 파악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친구 잘 듣고 있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두 가지인데 네. 그중 한 가지가 그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가이드의 1번 문항에 특정 과목에 치우치지 말고 쓰라고 서술하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특정 과목 치우치지 말라는 한 과목의 성적이 성장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예, 저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가이드북은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이 특정 과목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1번 문항에서 이 단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적는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요, 교과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동아리, 독서 활동 등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1번 문항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도 해주세요. 단국대학교에 다자녀 전형이 있는데 이 다자녀 전형이 일반 학생부 종합과 비슷한지 아니면 환경적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혹시 학생이 이 사배자 다자녀에 해당이 되나요? 네. 예. 저희 사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사배자의 다자녀는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는 타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 평가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단국대 입학사정관님과 최진규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되게 궁금했던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저를 많이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단국대 신입생이 꼭 되기를 저도 응원하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입시 Q&A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단국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자, 아이디 더 빈님의 질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내신 성적은 상승 곡선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동일한 성적들을 유지했는데요. 상승 곡선인 학생에 비해 많이 불리할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떨까요? 예, 그 학종 평가에서 이제 성적 부분들은요, 이 학업 성취도하고 성적 추이 등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뭐 전 교과라든지 주전 교과 등이 성적이 기복 없이 유지되는 것이 이제 가장 좋고요. 다만 성적을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마루님의 질문인데요.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제외하고 서류 100%로 선발해서 학생부는 물론 자기소개서가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류 평가에서 자기소개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예,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도 학생부 못지않게 중요한 전형 자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의 평가의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점은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한 내용이었을 때 저희가 좀 더 신뢰롭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 기소님의 질문인데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학생입니다. 올해 단국대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신설해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좀 있어야 할까요? 이 관련 자격증 유불리를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자격증 역시 전공에 대한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 아닙니다. 분명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성실히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 성실한 학생이라고 하면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명수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대신해서 질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그 단국대학교가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국대학교가 2015학년도부터 면접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르고 있지만 이 소프트 인재 전형에 한해서 저희가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상황에서 분명히 어떤 화려한 미사오구보다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 면접자에게 본인의 강점을 부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준규 선생님께서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예, 그 사정관님께서 단국대의 대표적인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DKU 인재 전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류 평가의 요소가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정성 평가죠, 물론. 그런데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발전 가능성의 평가는 이제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를 향상할 가능성을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더십과 팔로우십, 독창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고요. 학생부 영역에서는 이제 창체 활동이라든지 수상, 세특, 독서 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과 또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끝으로 단국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9월이면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예,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마지막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단국대학교는 그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과 원하시는 목표가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